지금부터 UN SDGAI 국제대학교 K컬처 글로벌 아카데미 자연의학대학 제4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표 하나씩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 없어요? 여기 안 받으신 분 좀 갖다 주세요. 네. 음양오행 기속도인데 약 한 5,000년 정도 동안 음양의 복희 선생께서 그 괴상을 발표한 이래로 약 5,0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도표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그만큼 우주 변화 원리를 통합시킨 소중한 정보를 오늘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행 기속도라는 것은 우주가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죠. 우주 변화 원리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근데 그게 진짜 과학이었죠. 그죠? 태양 빛이 비치는 그 그림자를 통합해 가지고 팔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체를 살펴가지고 오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동쪽 하늘에 3월달하고 8월달에 목성이 뜨는 것을 보고 38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름은 4월달하고 9월달에 여름은 2월달하고 7월달에 남쪽 하늘에 화성이 뜬 것을 보고 이칠화가 되었다. 그리고 늦은 여름에 5월달하고 10월달에 중앙 하늘에 토성이 떴기 때문에 50토가 되었다. 그리고 4월달하고 9월달에 금성이 서쪽 하늘에 떴기 때문에 사구금이다. 그 다음에 1월달하고 6월달에 수성이 북쪽 하늘에 떴기 때문에 일육수가 되었다. 우주변화 원리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38목, 사구금 이런 건 잘 알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학이죠. 그죠? 그래서 역학 그러면은 뭐 점치는 거 뭐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절대 과학이에요. 그래서 왜 이름이 오행 기속도라고 했냐면은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오행, 음양 오행에 기속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삼라는 뭐고 만상은 뭐냐? 삼라는 하늘에 벌려진 그것을 삼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벌려진 것에 따라서 땅에 펼쳐진 것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라 만상이 음양 오행에 따라서 펼쳐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전부 알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약을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자기가 병나게 사는 습성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병 나지 않게 하는 습성은 자연 이치에 따라서 자기가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스스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몸을 받았어요. 근데 몸 사용자인 우리가 그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병 나는 원인은 뭐다? 자연 이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한 젊은이가, 저는 이제 150만 독자를 갖고 있잖아요, 블로그가. 그러니까 많은 전화가 와요. 그래서 한번 뵙자고 해서 젊은 분이 왔어요. 저는 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데 병원에 아무리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질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 뒤에가 산이에요. 저 수일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뒤로 올라가자. 그래갖고 요새는 전자파가 얼마나 내 몸에 농축되어 있는지 디지털 기계로 재는 게 있어요. 그걸 딱 들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걸 한번 재라고 딱 잡으니까 67인가 나와. 그러니까 전자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발을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딱 밟은 순간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콘크리트 속에 또 빌딩 속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 작업하고, 자기 컴퓨터뿐 아니고 여러 개 컴퓨터가 있죠. 요새는 그렇게 근무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몸속에 와서 들어가가지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을 밟는 순간 해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몸속에 그렇게 전자파가 응축되어 가는데 어떤 현대 약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제로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강의를 안 잊어버려요. 왜냐? 그 속에 있는 전자파가 일시적으로 맨발로 땅을 밟는 순간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큰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름에 몇 천만 볼트의 전기 덩어리, 그러니까 안개가 구름이 이렇게 비를 먹은 구름하고 찬구름하고 더운 구름이 막 푸르릉 쿵쿵 만나면서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렇게 수천만 볼트의 천둥 번개가 치는데 서울에서 피해 당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레침을 전부 다 세워놓은 거예요. 각 빌딩마다. 그래서 글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딱 잡고 맨발 벗고 하는 순간 땅속으로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땅을 안 밟고 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농축된 거예요. 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땅을 밟아야 돼요. 맨발로 꼭 밟을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냥 신발 신어도 괜찮아요. 흙을 밟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햇빛을 또 안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식물을 햇빛도 못 받게 하고 물도 안 통하고 다 안 주면은 사는 식물이 없어요. 그죠? 하물며 인간은 이 식물보다 더 복잡한 이 기능을 가진 인간이 햇볕도 안 받고 흙도 안 밟고 물도 잘 안 먹어. 물도 흙에서 펑펑 솟아오르는 물을 먹어야 돼야 그 미네랄이 많은 거거든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저는 복 받았어요. 우리 집 뒤에 약수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바위 틈에서 물이 쫄쫄 나와. 그리고 그 위에는 아무 시설도 없어. 그냥 산이에요. 그러면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그 물을 먹어요. 그럼 정수기 물 다 먹잖아요, 우리가. 정수기 미네랄이 다 걸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물 하지만 전부 인위적으로 된 물은 안 좋은 거죠. 자연물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공기가 북한산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보면요. 서울 상공에
새까만 그 공해가 떠 있는 게 보여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그럼 비가 오면은 그게 씻어 내려오잖아요. 옛날에 저는 9살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한 70년 살았는데, 북한산 보면은, 그때는 어릴 때 가보면은 바위가 검게 보였어요. 올라가면은 이끼가 꽉 껴 있어, 바위에. 근데 요새는 바위가 하얗게 보여요. 전부 다. 가보면 이끼가 하나도 없어요. 그 공중에 떠 있는 그게 비 올 때 씻겨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서울 상공에 떠 있는 시꺼먼 게. 그게 씻겨 내려오면서 바위를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산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그래요. 그 체크를 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전부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지난번에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체질과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막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나는 어떤 음식이 좋겠다. 내 몸이 상태가 어떻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건강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는 나 스스로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새 그런 분이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지내세요. 병원에서 그렇게 해서 사형 선고를 내보내가지고 내보내는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분들은 의사를 하느님 같이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면 정말 참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으로 들어가세요.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냥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이 더 중요해요. 또 어떻게 잘 죽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잘 죽는다 생각하고 죽는 절차다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 병원에서 있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했는데 암 환자에게는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산에 들어갔는데 능선쯤 내려오다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는 거를 봐더라고. 큰 바위, 사람 하나 누울 수 있는 바위, 산 능선에. 그래가지고 암 환자는 여름이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그 바위가 하루 종일 햇빛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딱 지면은 하루 종일 받았던 걸 도로 내뿜어요, 바위가. 그러면 혼이불 같은 걸 거기다 깔고 거기 가서 들어누워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양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뜨겁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땀이 나요. 거기 가서 있으면. 그러면 음병에는 양이온이 최고의 약이겠죠. 대자연이 주는 최고의 약인 거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렇게 양병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암은 음병이고 고혈압, 당뇨는 양병이에요. 양병이 있는 분은 반대로 계곡에 폭포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넓적한 바위가 있으면 그걸 잘 봐두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가 뜰 때 밤새고 그 기운을 바위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는 그 기운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걸 이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올라가서 뭐 앉아서 수행을 하든지 누워있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몸속에 뭉쳐있는 화기운을 없애주겠죠. 그죠? 지금 그건 뭐 과학적으로 전부 증거가 돼가지고 음이온 발생기 막 이런 것도 나와 있었는데 전자파가 같이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순수 자연이니까 전자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음이온과 양이온에 대해서 음병과 양병을 고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음식, 흙,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5가지. 그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도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앉으세요. 버스도. 그래서 좀 더워도 좀 쬐우는 게 좋다 이거죠. 태양빛을. 그리고 조금 가까운 데는 걸어가면서 햇빛 좀 쬐우시고, 그 햇빛을 거의 못 받아 신경 안 쓰면은 1년 내내 햇빛을 못 받고 살아요. 새벽에 전철 타고 지하철로 타고 가서 콘크리트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해진 다음에 또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니까 거의 일상의 햇빛을 못 받아요. 식물을 그렇게 하면은 다 죽습니다. 어떤 식물이라도. 그죠? 햇빛, 물, 흙, 그 다음에 음식, 공기, 예? 그 5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의학이 생활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저희 집에 이제 다람쥐를 키우고 금붕어, 달팽이도 키우고 저 창밖에다가는 목화, 올해는 목화를 재배를 했어요. 목화 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러고 나면 또 솜이 탁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르고 제가 하면은 다 잘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자연에서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해주면 된다. 집에서 키워도. 다람쥐를 키우는데 요만한 새장에다 키워요. 그러면 죽어요. 다람쥐가 엄청난 거리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베란다가 3m 정도 돼요. 거기 옆에다 1m를 막았어요. 저기 고기 구워 먹는 망, 그거 팔거든요. 철문점에 가면. 그거 막아가지고 3m를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운동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저 페트병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바깥으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들어오게 해놨어. 그랬더니 쫙 뛰어서 다다다다 돌아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다 또 도랑태도 만들어 놓고 물도 갖다 주고, 지금 얘기한 5가지 햇빛 받게 하고 물 잘 주고, 그 다음 먹이도 자연 먹이를 주고 사료 같은 거 안 주고 자연 먹이. 그렇게 5가지를 하니까 흙을 또 밑에 놔줘. 또 그러면 5가지가 다 해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금붕어도 되게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그렇게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는 자연을 다 받고 있느냐, 이걸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대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양오행은 자연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만 잘하면은 아무리 고차원 수학도 다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알면은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동대문의 현판을 뭐라고 써놨을까요? 동대문이라고 써놨을까요? 아시는 분? 흥인지문이라고 써놨어요. 동쪽은 어지린자예요. 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5가지의 덕이에요. 어짐이 있어야 되죠. 어진 마음. 그게 동방목이거든요. 그래서 동대문이라고 안 써있고 흥인지문이라고 써있어요. 남대문은
숭예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남쪽이니까 불이고 남쪽에는 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의예지 중에서 예. 그 다음에 돈의문이라고 있어요. 서대문, 옛날 서대문. 돈의문. 가을은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제대로 못 자란 식물은 어때요? 전부 쭉정이가 돼버리고 잘 자란 식물은 알곡을 탁 거두죠. 그러니까 또 이런 봄이나 여름에는 흐릿하다가 가을이 되면 화창해져요. 빨개져. 불의와 정의가 딱 보이는 거야. 막 자랄 때는 잘 몰라. 그러다가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돈의문. 그다음에 숭지문이 있어. 가을 겨울 북문이겠죠. 북쪽. 예. 거기 인의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예지 신. 신은 경복궁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불신 속에 살면은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신앙을 갖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신법으로 쓰는 거. 제가 붓글씨를 좀 쓰는데 만나는 분마다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도 저한테 부탁하면은 좋은 글을 몇 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점씩. 근데 그게 좌우명이거든요. 누구든지 좌우명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40년 동안 한문을 안 가르쳐가지고 이 작품을 줘도 표구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정도로 좌우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법을 정해야 또 건강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런 거를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정하세요. 이제. 그래서 목은 동쪽이고 계절로는 봄이죠. 자, 이제 표를 보세요. 그 다음에 기후는 바람이에요. 바람.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봄바람. 그 다음에 성수는 목이라고 그래요. 목성. 왜 목성이냐 하면은 동쪽 하늘에 목성이 3월, 8월 달에 떠서 그래서 목성이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충인, 충은 이제 날짐승. 그 다음에 오축, 호랑이를 의미하죠. 인. 그 다음에 오곡은 이제 보리. 보리가 봄에 나오죠. 봄에 되면은 추수를 하죠. 그 다음에 봄에 나오는 게 매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신맛. 그 다음에 5장에는 간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장. 여러분들 그 간에 뭐가 붙어 있어요? 쓸개가 붙어 있죠. 쓸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마음. 그래서 오령으로 할 때는 혼이라고 그러고 오심으로 할 때는 염려한다는 려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눈 밑에 시꺼멓게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애간장이 탄 거예요. 뭐가 탄다? 간장. 간. 애간장이 탄 거예요. 뭐 화가 나는데 그걸 풀지 못했다든가. 염려하는 일이 많다든지, 너무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이 많으면은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먹으면 될까요? 매실 나왔잖아요, 매실. 그죠? 매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벌나무를 끓여서 잡수세요. 벌나무. 10,000원어치 사면 한 봉다리 주더라고. 그러면 그냥 주전자에다 넣고 물 많이 넣고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간을 씻어내 주는 거예요.
매실은 간이 약한 거를 보강해 주는 거고, 벌나무는 씻어내 주는 거죠.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안압이 높고 눈에 충혈이 되고 그러면은 너무 강해진 거예요. 너무 독이나 이런 게 뭉쳐갖고 있는 거야. 그건 벌나무로 씻어주면 돼. 그리고 간이 좀 약한 사람, 우리가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놀라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은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간이 크다고. 잘 놀라는 사람은 간이 약한 거잖아요. 작다는 얘기지. 그리고 오장육부도 사람마다 달라요. 크고 적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사상 철학 얘기할 때 한번 제대로 할 텐데. 그래서 간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놀래. 작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간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매실을 잘 먹으면 되겠죠. 약한 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게, 저 밑에 내려가 보면은 흥인지문, 동쪽이니까 인이니까 흥인지문, 숭례문, 중궁 이런 게 이제 쭉 나와요. 돈의문, 숭지문 이런 게 전부 나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간하고 눈이 요 칸에 들어 있어요. 그 칸에서 이렇게 보면은 눈이 있고, 요 오관 안에 보면 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근육이 있죠. 근육. 간이 안 좋으면은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은 정말 유익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안 좋으면은 이 도표를 잘 쳐다보면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근육이 아프다고 파스 바르면은 근본이 아픈데 파스 바르면 파스 바를 때밖에 뿐이에요. 그럼 간에다가 좋게 해주면 근육이 안 아프겠죠. 그죠? 근본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몸은 간신 비폐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항상 이걸 알고 근본을 치료해야 돼. 그죠? 그래서 신맛이 나면서 녹색이 나는 거. 뭐, 매실뿐 아니죠. 많죠. 찾아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는 방위는 남쪽이고, 여름이죠. 여름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열기, 그 다음에 별자리 화성, 그 다음에 길짐승들, 그 다음에 말. 지난번에 얘기할 때 말이 제일 뜨거운 고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예요, 오. 말띠가 오생들이잖아요. 말띠, 옛날에 말띠 여자들 뭐 그런 영화도 한번 나왔었어요. 막 방방 뛰는 사람들, 말띠죠, 되게. 화기가 많으면 위로 방방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추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색깔로는 빨갛고, 맛은 쓴맛이고, 왜 쓴맛이에요? 불에 탄 거 먹으면 쓰죠. 그죠? 밥도 불에 타면 쓰잖아요. 그래서 타고 나면 쓰다. 그래서 화의 상징이 쓴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이 안 좋으면은 쓴 거 먹으면 좋겠죠. 그죠? 쓴 거. 쓴박이, 뭐, 꼬들빼기. 뭐, 이렇게 딱 따면은 힘을 나는 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추하고 배추하고 상추는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따면 흰물이 쭉 나오죠. 그래서 얘도 심장이 좋아요. 순박이하고 같이. 그래서 여름에 상추 먹잖아요. 겨울에는 배추 먹잖아요. 김장해가지고 겨울에 먹잖아요. 배추는 양이고, 이제 상추는 음인 거죠. 음으로 이제 양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심장을 시원해 주는 게 약이에요. 심장이 모다와 같이 평생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식혀주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뭐 뜨거운 걸 높여주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소장이 이렇게 화에 들어가요. 심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 위하고 소장은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따뜻해야 되겠죠. 그럼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이 여기 있으면 위가 요 밑으로 가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위에 뜨거운, 심장에 뜨거운 걸 받아갖고 위가 소화를 시키는 거야. 그걸 한마디로 화생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토를 생한다. 살게 해준다. 그런 거 되죠. 또 화가 토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위장이 심장 밑에서 이렇게 가니까 위장이 뜨거운 걸 가지고 소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도 심장에서 화기를 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도 화생토죠. 그래서 여기 쭉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이 사는 거예요. 심장에는. 그리고 마음이 사는 거예요.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마음 심장. 그죠? 서양에서는 마음이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양에서는 막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면 여기를 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심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화가 많이 나고 그러면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러면은 이쪽에 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전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 터지면 아주 죽어버리니까 간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고 막 때려부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없애주는 거죠. 그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은 간은 장군이라고 되어 있고 심은 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12관에 보면은. 그래서 이 간은 장군이면 무관이죠, 무관. 그리고 저쪽에 그 금 쪽에 가보면은 상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상자가 바로 재상 그런 뜻이에요. 재상은 문관이죠. 그래서 패는 임금한테 문관 노릇을 하고 간은 무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심장이 쓸 것 같아. 멎을 것 같아. 슬퍼. 그러면 패가 이렇게 가가지고 전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우는 거야. 막 울고 막 땅을 치고 막 울고 그러면서 슬픔을 이렇게 해소해 주죠. 그래서 좌장우가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무관이고 패는 문관이고. 네? 이런 게 참 재밌어요. 거기 쭉 내려가서 보면 밑에 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간은 7정에 보면은 분노, 놀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노하고 막 그러면 간이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기뻐야 되는 거야, 심장은. 근데 그것도 기쁜 것도 너무 많이 기쁘면은 심장이 한라당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으면은 건강에 좋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 희죽희죽 웃는 거야. 그거 안 고쳐져요. 그러면은 제일 고치기 어려운 거야. 그게. 그 심장병이에요. 그게 바로.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무데 초상집에 가서도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심장병 중에 희죽희죽 웃는 병이 심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웃음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이게. 그죠? 칠정에 보면은 기쁨이야. 그리고 토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각이 깊어졌어. 그러면 밥 갖다 주면은 밥을 안 먹잖아요. 그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예? 그 위가 수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그걸? 신경성 위장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표 하나에. 이게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비밀 문서예요. 이게. 그리고 저쪽에 가면은, 금 쪽에 가면은 그 옆에 보면, 생각 옆에 보면은 슬픔이 있어요. 슬픔. 그죠? 펜은 슬픔이야. 색깔은 백색이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전부 다 얼굴이 하얘. 많이 울은 사람들 전부 얼굴이 하얘갖고 있어. 예, 그러면 슬픔이에요. 가을은 금이에요. 가을 금이고, 이걸 알아줘야 돼요. 가을은 금이고, 패고, 슬픔이고,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옆에 보면은 공포, 신장이 안 좋으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상담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 상담을 하면은 제가 물어봐요. 자기는 막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러면서 신장이 안 좋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럼 부도를 냈나요? 그러면 진짜 부도 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 다닌다고. 그래서 집에서 벨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면 신장은, 여기 신장에 공포라고 나와 있죠? 도표에 나와 있어요. 저 밑에 7정에 나와 있습니다. 7정에. 그래서 제일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이 막히면 신이 막혀. 신이 막히면 기가 막혀. 기가 막히면 혈이 막혀. 우리가 기혈이 왕성하다고 그러잖아요. 피는 기를 따라 도는 거예요. 기를. 그리고 기는 어디서 주장한다? 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혈이 막히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죠. 피가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염증만 자르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마음이 주범이잖아요, 마음. 근데 사실은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7정. 예? 너무 분노를 많이 하면은 간이 계속 안 좋다가 나중에 간이 홀라당 뒤집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속에 참 많은 게 있어요. 보면은 간 큰 놈이다고, 간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담대하다 그러잖아요. 쓸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돌 생기면 쓸개를 그냥 잘라버려요.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래. 그런 얘기 하죠. 저놈은 쓸개도 없는 놈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막 아닌 사람한테 가서 막 붙어갖고 이러면 쓸개도 없는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쓸개는 뭘 한다?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면은 판단을 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요새는 쓸개 속에 레이저로 고속해서 부시더라고요. 그 돌을. 그래서 담대하다. 담이 커야지 딱 중심이 잡힌다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다. 그죠? 담이 커야지 복잡한 속에서도 딱 흔들리지 않고 일을 딱 처리를 하잖아요. 담대하다. 간이 크다. 또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놀래서 뭐 진짜 간 떨어질 뻔했어. 애 떨어진 게 아니고 간 떨어질 뻔했다 그러잖아요. 간이 콩알만 했다 그러잖아요. 또 그죠?
간이 콩알만 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간이 뭘 주장하는 건지 분노와 놀람 그거 써있죠 7장에. 그죠? 그게 간 떨어졌다는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담이 서늘했다. 또 그런 소리도 하죠. 너무 놀래고 그러면 간담이 서늘했다.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요, 배가 고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발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요. 절대로. 굶어 죽는 게 낫지 안 먹어. 그죠? 뭐 이런 중국의 18사략 같은 거를 좀 다 보는데 거기 보면은 발로 밀어주는 거를 안 먹고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먹어도 안 넘어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또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어떤 때 그런 소리 해요? 지금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 실제로. 발로 이렇게 밀어주는 음식 먹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비위가 상했다 그러잖아요. 비위 상해서 안 먹어. 그러잖아요. 비위 상해서 안 먹어.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체증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얹혀갖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도 않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심장도 소심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소심한. 심장이 작은 거야. 심장이 작으면 마음도 적은 거예요. 심장이 여리면은 마음도 여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상. 이제 이를테면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코팅해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매일 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담대하다, 뭐, 저놈은 쓸개도 없는 놈 같다, 뭐. 그 다음에 낙담이라는 말을 해, 또. 낙담.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저 사람 낙담했다. 사람이 낙담을 하면은 인생이 초라해져 버리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담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하고.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중심이 없어지니까.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쓸겨 빠진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기가 도는 분위기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는 어떻게 돌겠어요? 목생화 따라 한번 해봐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각 장부가 따로 자기 일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뿌리 노릇을 해주고 자식 노릇을 해주고 이래가면서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랑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만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고 오장육부가 다 그래요. 그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오면은 할랑할 공간이 없겠죠. 간도 할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장은 더 크게 하지만 다 이렇게 음양으로 움직이면서 오행으로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같이 해본 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아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병에 걸리면은 금이잖아요. 폐 그러면 금 딱 떠올라야 돼.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폐 그러면 금이야. 금은 백색이야. 백색은 먹어야 돼. 눈물 나고 많이 울면 백색이 되잖아요. 근데 약도 흰색이 나면서 매운맛이 나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흰색이 나면서 매운맛 뭐죠? 마늘. 뭐 지난번에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네. 마늘, 무. 여러 가지가 많죠.
냉장고 열면 다 있어, 거기. 그죠? 흰색나무에서 매운 거. 파, 뭐, 양파, 뭐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그거 먹으면은 폐가 좋아지는 거고, 감기가 낫는 거고. 지금 이제 환절기가 돼가지고 감기 걸리는 사람들 많은데, 안 걸려도 무국을 자주 끓여 잡수세요. 무를 자르지 말고 착착착 삐져내요. 삐져갖고, 마늘 듬뿍 넣고, 파도 듬뿍 넣고, 고춧가루 넣고, 해가지고, 얼큰하게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수정과 당장 집에 가서 만드세요. 여기 주부님들 많은데. 수정과에 뭐 들어가요? 계피, 생강, 그죠? 감.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게 맵죠. 달면서 맵죠. 그러면은 그거를 자주 잡수세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감주를 많이 자시고. 예? 그러면 감주를 먹으면은 여기 좋은 유익한 균이, 그게 균덩어리잖아요, 감주가. 그죠? 그걸 자꾸 마시면은 좋은 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보리밥을 먹으면 보리밥 자체가 균은 아닌데 그 보리밥을 좋아하는 유익균들이 100만 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은 왜 장이 병이 되냐? 안 좋은 균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헬리코박터균, 그것도 위장에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약만 자꾸 먹으면 위장이 빵꾸 나가지고 죽는 거야.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 따뜻하게 해주면 발효균이 많이 생기고 헬리코박터균은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위하고 장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위와 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표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다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강의만 듣고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가면은 내일 모레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고민을 좀 해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몸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가을에 기침 나고 열 나고 재채기 나고 그런 것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몸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여름 몸을 겨울용으로 바꾸는 몸 살림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 살림살이 잘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열 안 나는 약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열이 나야 여기에 한사가 들어온 게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열 더 나게 매우게 먹고 땀을 내준다. 그러면은 몸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두자로 몸살이야, 몸살. 감기는 느낄 깜짝 기운기자니까 찬 기운이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병이 되는 거, 병 아닙니다, 감기에. 그걸 느끼고서는 바로 몸에서 지금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화끈하게 해주고 땀을 내면은 30분 만에 살림살이 끝. 그죠? 근데 병원에서 머리 안 아픈 약, 열 안 나는 약, 기침 안 나는 약 다 먹으면은 몸살림살이가 안 되겠죠. 그럼 일주일 가죠. 그 한쪽에서는 몸살림살이 하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계속.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요. 뭐 이 뜻은 다 알겠죠. 그죠? 보는 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검은색은 신장인데 신장이 어디 붙어 있나요? 허리 뒤쪽. 잘하시네. 신장은 여기 돌아가서 뒤에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그리고 귀도 돌아가 있어요. 귀하고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남자들 코를 보고 그것도 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귀를 봐야 돼. 귀가 그냥 쭉 늘어져 갖고 이렇게 탁 생겼으면 그것도 큰 거야. 그리고 여자들도
귓구멍이 너무 조그맣고 그러면은 여성의 그 병이 많이 생겨요. 자궁병이. 근데 귓구멍이 크고 시원하게 생겼으면은 아기도 숭숭 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살이 많이 붙어 있으면은 그 정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기가. 그래서 신장은 정을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정력이 약해지면은 그리고 물을 관할하는 거예요. 물. 심장은 불을 관할하고 그래서 수승화강. 항상 화기는 이렇게 배를 타고 앞으로 내려가. 인맥이라고 그러는 거를 뒤에 있는 걸 독맥이라고 그래. 동맥. 등뼈 타고 올라가는 거를. 올라가는 건 동맥을 타고 올라가. 그러면 밑에 있는 신장에서 그래서 신장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찬 기운을 전부 다 뽑아 모아가지고 이렇게 등뼈를 타고 올려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위에는 이 화기가 많으면은 안 되는 것만 다 있어요. 눈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빠지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화기가 올라와가지고 털 구멍을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는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기가 안 올라오게 화는 너무 밑으로 내려가게 해야 돼요. 화강, 수승, 수기는 위로 올라가고 화기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머리가 안 빠지겠죠. 제가 좀 덜 빠진 편이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어저께 어떤 분이 나는 여기 다 빠졌다고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여기부터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빠지면 뭐가 돼요?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빠져가지고 여기가 다 빠지고 뭐가 돼요? 주변머리 없는 사람. 다 빠지면 쓸모없는 사람. 쓸 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신장이 약해지면은 올라가는 화기를 붙잡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치는 거야. 그래서 화기가 자꾸 치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굴도 화기가 치밀어 오르면 얼굴 수기가 이렇게 있어야 주름이 졌다가도 펴지는데 여기 빼짝 마르면 주름이 졌다가 안 펴지는 거예요. 그 주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니까 저도 얼굴에 좀 주름이 없죠? 거의. 그런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기 연세 많은 분들 많은데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검은색은 전부 다 신장에 좋은 거예요. 정력, 남자들만 정력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여자가 정력을 더 많이 쓴다. 아이 하나 만들어서 내놓는데 어마어마한 정력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만 정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도 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장이 약해지면은 뼈가 아픈 거야. 뼈 관할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뼈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무릎 아프고 다 아픈 게 정력이야. 방광도 전부 신장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콩 중에서도 지느니 콩은 제일 좋아요. 밥에다 항상 넣어서 잡수세요. 쥐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육 자잖아. 자리가. 그러니까 그 최고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느니 콩을 항상 잡수시면은 그러면은 남자들도 뭐 이렇게 오줌이 잘 안 나온다. 또 너무 그냥 줄줄 샌다. 전부 다 정력이 꽉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줌이 줄줄 새는 거고 확 밀어내지 못하니까 오줌이 쫙 나오다 마는 거야. 다 신장 관할이거든요. 하소술을 해서 잡수세요.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들. 하소 최고 좋습니다. 인삼보다 100만 배 좋아요. 그러니까 저 70년대, 60년대는 모든 병이 못 먹어서 굶주려서 생긴 병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은 그 하소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지금. 여성들은 백하소, 남자들은 적하소. 네. 그러면 경동시장에 가서 사면 6, 7만 원 정도 갈 거예요. 그 정도 가면은 한 봉다리 사다가 술 담아놓고 잡수는 게 술 잡수시는 분들. 뭐 술 안 잡숴도 식사할 때 한 잔 정도야 먹잖아요. 그냥 약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젊은이들한테 제가 하소술 담아가지고 젊은이들한테 줬더니 잠을 못 자서 혼났대. 왜 그런지 알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다른 얘기를 지금 준비된 것도 아직도 못했네요. 어쨌든 이 도표는 오늘 이 교육으로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복습하세요.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스스로 병을 진단해가지고 스스로 고쳐가지고 아주 즐거운 노년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